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949년 4월 1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벨로르 지역에 로어노크 드라이브에 위치한 식민지 시대 양식의 집.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는 집 안에서는 한 소년을 둘러싼 예수의 신부들이 소년의 몸에 들린 악마를 떼어내기 위해 필사적인 구마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소년에게 성물과 십자가를 올려놓고 성 미카엘이 소년의 영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사탄에게 말할 때 침대가 저절로 움직이고 격렬하게 방을 가로지르며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소름 끼치는 시련은 훗날 영화 엑소시스트의 모티브가 되어 영화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 안에 들어있던 악마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40년대 후반 워싱턴 DC의 독일계 미국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성장하고 있던 13세 소년 롤랜드 도는 사랑하는 이모 해리엇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령술사로서 롤랜드에게 위자보드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던 해리엇이 사망한 직후부터 롤랜드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방바닥과 벽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리고 파이프와 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웠던 것은 롤랜드의 침대가 혼자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롤랜드의 가족들은 의사, 정신과 의사와 지역 루터교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목사는 가족들에게 예수회의 도움을 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지역 가톨릭 신부인 엘버트 휴즈 신부는 1949년 2월 말 롤랜드에게 구마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교에게 허락을 구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휴즈 신부는 롤랜드를 침대에 묶은 뒤 성경 낭송을 시작했으나 롤랜드가 매트리스 스프링 조각을 부러뜨려 신부의 어깨를 베는 바람에 첫 번째 구마의식은 그렇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롤랜드의 몸에 여러 개의 긁힌 자국들이 나타나면서 그 중 하나에 루이스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롤랜드의 어머니는 이 글자가 나타내는 뜻이 아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친척이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가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여 집을 옮기게 됩니다. 롤랜드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 가족의 사촌이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녀는 롤랜드 가족을 예수의 회원인 월터 할로런과 윌리엄 보우던 신부와 연결해 주었고 두 신부들은 여러 보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롤랜드에게 구마의식을 행하기로 합의한 후 1949년 3월 초 세인트루이스 로어노크 드라이브의 집에 모여 롤랜드의 몸이 저절로 긁히는 것과 침대가 혼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할로런과 보우던 신부는 이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롤랜드의 행동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낮 동안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고 나면 비명을 지르거나 거친 행동을 보이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섞인 기괴한 목소리를 냈으며 롤랜드의 방에서 날아다니는 불가사의한 물체도 목격돼 성령이 깃든 신성한 물건을 보이면 그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갈퀴 모양의 붉은 선 패턴이 그의 허벅지에서 발목을 향해 뱀처럼 내려갔고 이런 고통이 한 달 넘 보우던 신부는 이것이 숫자 10을 의미한다고 여겨 그가 10명의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롤랜드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져 침대 전체에 소변을 보거나 신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는 등 새로운 수준에 이르러 알렉시안 브라더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 신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구마의식을 계속하던 중 부활절 다음 날 롤랜드는 마침내 무아지경에서 깨어나 그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한 후
지옥의 전쟁터에서 성 미카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는지 생생하게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로런과 보우던 신부의 보고서에는 이날 이후 이상한 사건과 행동이 중단되었다고 적혀 있으며 롤랜드 도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구마의식은 1949년 8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기사에는 구마의식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매우 부족했고 소년의 이름도 롤랜드도, 로비 메나임, 로널드 헌킬러 등 정확히 적혀있지 않아 20년 넘게 잊혀졌다가 1971년 작가 윌리엄 피터 블라티가 두 신부들이 보관하고 있던 비공식 일기를 바탕으로 소설 더 엑소시스트를 집필하면서 서서히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이 책은 54주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머물렀고 더욱 유명해지게 됩니다. 영화 엑소시스트는 롤랜드도 구마의식에 대한 자료를 통해 많은 소스를 얻었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도 워싱턴 DC와 조지타운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롤랜드가 1949년 초에 머물렀던 환경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타내는 긁힘, 고함, 침뱉음, 욕설은 롤랜드가 보인 증상과 비슷하지만 실제 롤랜드의 머리는 영화 속 소녀인 리건처럼 360도 회전하지 않았고 녹색 물질을 토하지도 않아 이 부분은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롤랜드도의 퇴마의식 이후 그의 가족은 다시 미국 동부 지역으로 이주했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를 로비 마나임이라고 불렀던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으며 자신의 영혼을 구했다고 믿는 천사의 이름을 따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미카엘로 지었다고 합니다. 롤랜드도가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입니다. 엑소시즘을 직접 진행했던 두 신부 중 윌리엄 보우던 신부는 수십 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섬긴 뒤 1983년 사망했고 월터 할로런 신부도 2005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마지막 엑소시즘의 기적이 일어났던 알렉시안 브라더스 병원의 병실은 판자로 막혀 봉쇄되었고 병원 전체는 1978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엑소시즘을 시행했던 로어노크 드라이브의 아늑한 집은 2005년 1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에게 팔렸다고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사탄이 한때 자신의 위층 침실에 살았을 수도 있다는 전설적인 명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영화 엑소시스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엑소시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